현명한 투자자 14장 논평. 확실한 이익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 모든 것을 모험에 거는 사람은 파산하기 쉽다. 그러므로 손실을 확실히 막고 모험을 경계하며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시작하기. 종목 선택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까? 그레이엄이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다우존스 지수의 모든 종목을 사라는 것이다. 다행히 오늘날의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훨씬 쉽게 이 제안을 따를 수 있다. 해법은 바로 인덱스 펀드, 즉 주가 연동형 펀드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주식을 포함한 저비용의 주가 연동형 펀드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주식 투자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다. 사실 이 유지 비용을 개선하려면 방어적인 투자자로서는 더 높은 위험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선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그리 권유할 만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부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도전을 즐기기도 한다. 그렇게 직접 선택한 종목으로 약세장에서 살아남았고 이후에도 종목 선택을 직접 즐기는 투자자라면 여기에서 그레이엄이나 내가 전하는 충고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라면 주가 연동형 펀드를 포트폴리오의 기초로 삼는 정도로만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이 기초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직접 종목을 선택하며 조금씩 자신의 역량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총 자금의 90%는 주가 연동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를 활용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견고한 기반을 잡은 다음에라야 모험을 할 수 있다. 다음 글 상자에 실린 내용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왜 분산 투자인가? 1990년대 강세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분산 투자에 대한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이 방법이 고수익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모든 투자 자금을 그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희극 작가 윌 로저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도박하지 말라. 모든 저축을 찾아서 좋은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팔라. 오르지 않는 주식은 사지 말라. 하지만 로저스처럼 모든 투자자가 백발백중 예측의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의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해도 매수한 후에 가격이 오를지 알아낼 방법은 없다.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종목이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한때 인기주였지만 2000년 3월 주당 3,130달러에서 2002년 말 15달러 10센트로 하락하며 99.5%의 대폭락을 기록한 종목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목과 업종으로 투자금을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만에 하나 잘못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을 만한 보험이다. 분산 투자의 장점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잘 될 가능성 또한 최대화한다. 주식시장의 오랜 역사에서 1000% 이상 오르며 일명 대박 종목으로 등극한 주식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다. 머니에는 2002년까지 30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보인 30개 종목을 추려내어 소개한 기사가 실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본 결과 이 30개 종목의 성공은 하나같이 예측 불가였다. 정작 기대를 모았던 기술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종목 대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워싱턴 스틸, 달러 제너럴, 담배 제조업체 등이 영광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1972년에 내가 투자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 종목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면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거대한 시장이라는 건초더미 속에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늘 몇 개가 숨겨져 있다. 건초더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의 바늘이라도 찾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 시장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주가 연동형 펀드처럼 건초더미를 통째로 가질 수 있다면 바늘을 모두 확실히 찾을 수 있고 대박 종목의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건초더미를 통째로 가진 마당에 구태여 바늘을 찾으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검증하고 또 검증하기. 그레이엄이 제시한 종목 선택의 기준을 최근 사례를 대입해 간략히 되짚어보자. 적정한 규모. 요즘 가장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투자자들이 작은 규모의 회사를 배제하는 기준은 시가총액 20억 달러 미만이다. 2003년 초에는 이 기준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어 선택 가능한 회사는 S&P 500 지수의 기업 중 437개였다. 하지만 그레이엄 시절과 달리 오늘날의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소형주에 특화된 뮤추얼 펀드를 통해 소형주를 쉽게 소유할 수 있다. RLT, 로위 프라이스, 로이스 펀드, 서드 애비뉴, 매니지먼트처럼 공격적인 펀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뱅가드 스몰캡 인덱스와 같은 주가 연동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건실한 재무 상태. 모건 스탠리의 시장 전략가인 스티브 갈브레이스와 제이 레이서에 따르면 2003년 초에 S&P 500 지수 종목에서 그레이엄이 제시한 유동비율 2대1의 기준을 통과한 종목은 120여 개였다.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2배 이상인 기업은 운전자본을 통해 상당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힘든 시기도 되게 잘 넘길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는 항상 역설적인 사례가 넘친다. 성장주 버블의 붕괴는 그 중에서도 걸작이었다. 1999년과 2000년에 공격적인 성장이 기대되었던 업종은 하이테크, 생명공학 및 통신 분야였다. 하지만 이 업종의 종목에 몰린 투자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격적인 몰락이었다. 2003년 초에는 간신히 바퀴가 제자리를 찾았고 공격적인 성장주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재무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운전 자본을 확충했고 많은 현금을 확보하여 부채도 청산했다. 이와 같은 자료가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이러한 종목은 확실한 것이니 당장 달려가서 모두 사라는 것이 아니다. 방어적인 투자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파멸이 난무하는 약세장을 차분하고 끈기 있게 견뎌낸 자만이 다음 기회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그레이엄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동부채의 2배 이상인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장기부채가 운전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건실한 재무 상태와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시행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분산화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종목은 과거 한때 인기주였다가 차가운 냉대를 받은 종목 중에서 흔히 발견된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종목은 방어적 투자자들이 찾는 안전마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의 안정성.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S&P 500 지수 상장사 중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수익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86%에 이른다. 따라서 수익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매년 수익을 보인 회사를 제시한 그레이엄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기준은 만성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회사를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선택의 폭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정도는 아니다. 배당 기록. 2003년 초 현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S&P 500 종목 중 71%에 해당하는 354개 종목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55개 종목은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킨 기록을 보인 종목은 57개였다. 앞으로도 계속 배당이 이루어질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신호다. 수익 증가. 그레이엄의 기준에 따라 S&P 500 종목에서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최소한의 3분의 1 이상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한 기업은 얼마나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 각 회사의 수익 평균치를 계산하고 이 평균 수익에 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수익이 33% 이상 증가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모건 스탠리의 자료에 따르면 S&P 500 지수 종목에서 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은 264개이다. 그러나 수익 증가에 관한 한 그레이엄이 제시한 기준은 매우 낮아 보인다. 10년간 누적 성장률 33%는 연평균으로 따질 경우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당 순이익의 누적 성장률이 적어도 50%, 연평균으로는 4% 이상은 되어야 한다. 2003년 초 현재 S&P 500 지수 종목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245개다. 이 정도면 방어적 투자자들이 선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기준을 2배 정도 상향 조정하여 누적 성장 100%, 연평균 성장 7%로 잡는다면 198개 종목이 추려진다. 적정한 주가 수익 비율. 그레이엄은 현재 주가가 과거 3년간 평균 수익의 15배가 넘지 않는 주식으로 선택의 폭을 한정할 것을 권유했다. 믿기 어렵지만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현재 가격을 내년도 수익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부르는 기준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격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 수익으로 나누어 주가 수익 비율을 추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드레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합의된 수익 추정 중 59%는 큰 차이로 어긋난다. 즉 이들의 추정치는 실제 보고된 수익과 비교해 15% 이상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 이처럼 1년 앞을 내다본다는 어설픈 점괘를 믿고 투자하는 것은 눈 가리고 활시위를 당기는 자를 위해 관역을 들어주겠다고 나서는 것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부정확한 점괘를 따르는 대신 현재 주가를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익으로 나누는 그레이엄의 공식을 이용하여 주가 수익 비율을 직접 계산하라. 2003년 초 현재 S&P 500 지수 상장사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수익의 15배 미만으로 평가되는 종목은 얼마나 될까?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여유롭게 보아 185개 종목이 이 기준을 통과했다. 적정한 주가 순자산 비율. 그레이엄은 주가 순자산 비율 1.5배 미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가치의 증가분은 독점 판매권, 브랜드 가치,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에서 창출되었다. 기업 인수로 인한 영업권과 더불어 이러한 무형의 요소는 장부가치의 표준적 정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회사의 주가는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시절보다 더 높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형성된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S&P 500 지수 종목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123개 종목이 장부가치의 1.5배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2.5배 미만으로 잡을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전체 종목 중 약 55%에 해당하는 273개다. 그레이엄은 주가 수익 비율에 주가 순자산 비율을 곱하여 그 결과가 2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현재 얼마나 유효할까?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초 현재 S&P 500 지수 종목에서 다나 일렉트릭, 데이터 시스템즈,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워싱턴 뮤추얼을 포함해 최소한 142개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 따라서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을 곱한 그레이엄의 통합 승수는 현재 주가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의 심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끊임없는 주의. 아무리 방어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종목 선택에 투입되는 노력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그레이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과정이 있다. 숙제를 하라. 확인 가능한 에드갓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영자의 보상, 소유권 및 잠재적 이해 갈등을 비롯한 정보 공개 내용과 회사의 연차 및 분기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 적어도 지난 5년치 자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를 확인하라.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주식 중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은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거나 기관 투자자가 과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의 기관 투자자가 한꺼번에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라디오 시티 뮤지컬의 전속무용단 로켓의 무용수들이 무대 가장자리에 몰려 한꺼번에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종목 주식의 최대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최대 소유자의 투자 방식이 투자자 자신과 비슷하다면 긍정적인 신호다.